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수복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육지 연결 통로를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 이 우크라이나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세 개의 다리 중에서 하나를 폭격했기 때문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BBC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러시아 측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와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를 잇는 교량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주 주지사 대행인 블라디미르 살도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서 키우 정권이 민간 시설에 야만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헤르손주와 크림반도 경계인 촌가르 지역의 다리가 포격을 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공격에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스톰 섀도우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사거리는 250km 이상입니다. 살도 주지사 대행은 이어서 이날 공격으로 다리의 도로가 파괴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다 그러면서 현재 헤르손주에서 크림반도로의 교통은 다른 다리를 통해 우회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크림공화국의 세르게이 악셔노프 친러시아 정부 수장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서 간밤에 촌가르 교량이 공격당했으나 사상자는 없다 그러면서 현재 폭발물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언제 통행 재개가 가능할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크림 지역 주민들에게 차분함을 유지하고 공식 정보만을 신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키우 인디펜던트는 이번에 피격당한 촌가르 다리는 헤르손주에서 크림반도를 잇는 세 개의 연결다리 중 하나로 나머지 두 개는 철도 교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가 우크라이나 남부로 이동하는 러시아 군인과 보급품의 중요한 경로 역할을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크림반도에서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마리아폴 그리고 더 나아가 남부전선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우크라이나군이 폭격을 가해서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키우 인디펜던트는 이어서 피격된 촌가르 다리는 현재 다리 표면에 구멍이 뚫려서 그 아래로 뒤틀린 철근이 드러나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해방을 앞두고 드니프로 강을 가로지르는 안토니프스키 다리를 공격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해방을 위한 총공세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우크레인폼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이 발레리 세르센 방위군 프레스센터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멜리토폴과 베르디안스크 방향으로 최대 1km까지 전진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러시아군은 129명이 사망을 하고 23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5명을 생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NN도 현지 시간으로 22일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의 발표를 인용해서 이 러시아군이 리만, 바흐무트, 아브디프카, 마린카 지역에 주력하면서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남부의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강력한 방어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차분하게 전진하고 있으며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전날 하루 동안 남부의 타브리아에서 러시아군 3개 중대가 전멸을 당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군사장비 68대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반격작전이 서방 진영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딘 것에 대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BBC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할리우드 영화라고 믿으면서 당장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원하는 것보다 더디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약 보름 동안의 동남부 전선인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지역에서 8개 마을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이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2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우리 면적이 한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한 2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서 지뢰를 깔아놓은 탓에 진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위태로운 것은 사람들의 목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을 포함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용병기업인 이 바그너그룹의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러시아 지도부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성과를 고의로 숨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있으며 그들은, 러시아 지도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고진이 이어서 무기와 탄약도 부족하며 이미 파티카티키를 포함한 많은 마을들을 잃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미 최전선의 자연 경계선인 드니프로강을 건너려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이 모두에게 완전히 숨겨지고 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러시아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프리고진의 주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의 인력과 장비 손실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시사회 주간지인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러시아군은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6월 20일까지 무려 4,006대의 탱크를 잃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발표는 사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엄청난 러시아군의 피해는 러시아 전차대의 실패 패턴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과 나토에서 핵 방어 부대를 지휘했던 전 영국 육군대령 드 브레튼 고든은 뉴스위크하고의 인터뷰에서 약간의 오류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사실 매우 놀라운 수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러시아 탱크 손실에 대한 추정치는 집계마다 다릅니다. SNS나 언론 기사들에서 표출된 전쟁 상황을 토대로 피해 상황을 추적하는 오릭스는 21일 현재 2,047대의 탱크를 잃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따진다는 점에서 최소 수치라고 보면 될 겁니다. 어찌됐건 러시아군의 피해 상황은 실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결과를 빚게 되었을까요? 런던에 본부를 둔 영국 왕립연구소의 에드 아놀드 연구원은 이는 완전한 러시아의 전략적 실패라 그러면서 크렘린 군대는 우크라이나 군의 이 격렬한 저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의 탱크들이 긴 줄을 이어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보병의 지원도 없이 달랑 탱크들만 공격 대응으로 나아가는 것 등은 완전한 전략 실수이고 서방에서는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격 방식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실수를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 초기에 엘리트 전차대원들이 사실상 전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드 브레튼 고든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전쟁 초기에 숙련된 탱크병들이 사라지니까 러시아군은 급히 신병들을 충원했지만 더 이상 원래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었던 전력으로의 회복은 실현되지 않았고 그렇게 제대로 준비되어 안 된 병력들을 또다시 아무런 대책 없이 전장에 투입시키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 그러니까 ISW는 이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탱크들이 손실을 입자 러시아는 T-54 또는 T-55와 같은 구형 전차를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결과로 러시아군의 희생과 탱크 손실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드 브레튼 고든은 러시아가 구형 전차를 창고에서 꺼내서 전장에 투입함으로써 특히 야간 전투에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구형 탱크들이 4,000여 대의 손실이 생겨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더 이상 탱크를 통한 전략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탱크를 새로 만들 능력도 안 되고 보유하고 있는 수량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전쟁에서 가장 주목이라고 할 수 있는 탱크가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전쟁 전개도 러시아군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놀드는 러시아는 침공 이후에 실제로 탱크를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라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20일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미세하게라도 매일 전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중무장한 탱크가 포진된 본진은 아직 공격 대열에 서 있지도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프 국방장관도 이날 우크라이나군의 우선순위는 러시아 포병과 무장 시스템을 고갈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진격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 용병대장인 프리고진의 분석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